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힘을 정확하게 도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타 전공자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능력은 바로 이러한 힘을 분석해서 그러한 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하게 도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란 물체의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힘은 두 개 이상의 물체나 물질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따라서 힘은 항상 반작용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힘은 크기와 한 개의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힘의 3요소에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그 학생들의 경우 항상 이러한 작용점이 이 벡터의 시점이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용점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벡터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벡터의 종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작용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 그 물체의 표면이나 물체의 질량 중심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힘의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작용점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러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되겠으며, 이때 당기는 힘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의 시점이 그 작용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미는 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점이 벡터의 종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 상에 있을 경우에 작용점이 한 물체에 모두 존재해서 합력이 0이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존재해서 합력이 0이 되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러한 어떤 물체가 이 실에 매달려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도시를 하면 이러한 줄이 이 물체를 구속하고 있으므로 그 줄에 대한 장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물체는 무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력에 의한 무게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이제 작용점은 이 물체의 한정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면 그 힘에 대해서는 항상 반작용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이때 이 중력에 대한 작용점, 이 물체에 대한 작용점과, 즉 이 물체를 그 A라고 만일에 한다면 이제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과 또한 그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력인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이때 각각의 작용점은 각각의 물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하지 않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공통점은 힘의 합력이 둘 다 0이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힘의 작용점이 두 물체에 각각 위치하게 되고,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게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한 작용 반작용의 그 힘이 같은 종류의 힘이어야 하고,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작용 반작용은 항상 이러한 작용선상에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를 할 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도 되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은 여러 개의 힘이 그 작용을 할 때도 이 힘의 평형은 성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을 도시하는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에는 접촉력과 입체력이 있으며, 접촉력이란 것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 힘이 작용할 때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접촉력의 경우는 작용점이 앞서 살펴본 대로 한 물체에 존재하고, 이때 그 반작용력은 그 외력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입체력 같은 경우는 작용점은 그 물체의 도심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개의 다물체가 모인 경우는 그러한 다물체 시스템의 도심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한 물체 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 힘을 도시할 때는 외력만 표시하고 내력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단 입체력은 외력으로 간주하고 입체력에 대한 반작용력은 도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생략이 가능한 힘이면 내력이거나 입체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체를 단면을 하게 되면 내력을 표시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 물체가 모인 시스템에서 물체를 개별적으로 구별하게 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 생략된 힘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할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외력만 표시를 하고 내력은 표시를 하지 않게 되는데, 만일에 이러한 그 단면을 그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단면에 대한 내력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입체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이 물체에 대한 무게에 대한 작용점과 그 힘만 도시를 하게 되고, 이때는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떤 응력작이나 그 뭐 자기장 혹은 이러한 유체 속에 물체가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떤 필드 개념으로 가면 그 이러한 식으로 선으로 어떤 우리가 힘들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일 경우에는 작용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물체에만 이러한 식의 어떤 양력과 항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유물체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체의 힘들을 분석을 할 때 자유물체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유물체도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체의 세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윤곽만 그려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표시한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하고, 또한 이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이라는 것을 그 앞에 각 단어의 첫 자를 따서 FBD라고도 합니다. 일단 자유물체도는
먼저 시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의 고립된 시스템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시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어떤 내력은 표시를 하지 않고, 또한 그 어떤 그 에너지의 출입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isolated, 즉 고립된 시스템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고립시킬 물체를 선택을 하여서 윤곽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이제 풀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유롭다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이제 풀이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또 마찬가지로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립시킬 물체를 선택해서 이러한 식으로 고립된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윤곽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유물체도 상에 나타나는 물체는 일단 강체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변형된 형태는 그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시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자동차가 지금 어떤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혹은 이 그 모래나 흙이 담겨져 있을 때, 이때 각각의 모래는 어떤 개별적인 입자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입자로 된 모래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를 해서 어떤 하나의 물체로 도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이 물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때 물체의 상태는 어떤 정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또한 고립될 물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다물체가 결합 상태로 있을 때, 이제 만일에 어떤 이러한 그 버킷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하든지, 혹은 이러한 암 부분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를 도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미지의 힘과 모멘트는 이제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크기와 어떤 치수값들, 즉 크기와 방향을 도시를 해주고, 지금 이 그림상에는 모멘트는 안 나왔는데, 이제 모멘트도 이제 그러한 방향과 그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도시를 해주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알고 있는 힘에 대한 어떤 반력이라든지 장력 혹은 마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은 이제 방향을 알고 있다면 일단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 방향을 모르겠다면 방향을 임의로 도시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문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역학적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물체도와 이 힘을 도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많이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어떤 자유물체도를 작도를 하실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하게 그림의 형상을 땄는데 굳이 정확할 필요는 없고 대충의 어떤 윤곽을 따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힘들을 도시를 해도 되고, 혹은 꼭 어떤 물체를 선택해서 윤곽만 남기고 생략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체상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도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힘의 도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력과 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입체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심의 작용점을 표시를 하고 이 방향으로, 즉 지구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해주면 되고, 이제 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어떤 면을 잘랐다고 했을 때 그 단면에 대한 그 힘의 방향과, 이때 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역학적인 해석을 해야 산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문자로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력의 경우는 이제 질점의 평형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력은 지금 현재 그림으로 나타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력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매끈한 면에 대한 그 반력을 표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때는 어떤 수직항력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반력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러한 반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힘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힘이고, 또한 어떤 우리가 역학적 해석을 해서 구할 수 있는 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미지의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으로 어떤 플렉시블한 케이블에 작용하는 반력들은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대부분의 반력은 어떤 우리가 서포트 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픽스드 서포트, 즉 고정 지지점에 대한 반력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도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과 힘의 값들은 다 미지의 값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역학적 해석을 우리가 해서 이러한 힘들의 값과 방향을 구하게 됩니다. 마찰력과 수직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찰력과 수직항력을 도시하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식의 그 무게가 이 방향으로, 이 경우는 이제 이 면에 이 물체가 이 면을 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미는 힘으로 아마 도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작용점과 힘의 방향을 도시를 하게 되고, 이때 어떤 P라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즉 이때는 이제 미는 힘이 아니라 그 당기는 힘이 되겠죠. 이러한 P의 힘으로 당긴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물체에는 이러한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반대쪽의 저항력, 즉 이러한 식의 마찰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찰력의 정의는 항상 어떤 수직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때 마찰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된 면도 크게 확대를 해보면 항상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닥면도 이러한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울퉁불퉁한 면들이 그 만나는 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수직 강력과 이러한 방향의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델타 F1, 델타 F2, 델타 Fn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두 개의 그 방향의 힘의 합력을 이러한 R1, R2, Rn이라고 했을 때, 즉 이러한 마찰력이 아니라 이러한 수직항력을 분포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분포력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최종적인 수직 항력은 이러한 분포력을 모두 적분한 값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때 그 적분한 값을 그냥 우리가 수직 항력 n이라고 했을 때, 이때 n에 대한 즉 n은 수직 항력은 이러한 식으로 이 물체의 이 경우는 이제 불균일 분포력이기 때문에, 그 불균일 분포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포력의 도형에 대한 그 도심점에 합력이 존재를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의 삼각형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삼각형의 도심은 3분의 2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작용점이 되고, 따라서 수직 항력이 이 점에 작용을 하므로 마찰력은 이 수직 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항상 이 힘과 방향은 반대가 되게 되고, 이제 작용점은 이제 이 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찰력에 대한 것도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